이 과정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숫자가 월급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47만 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달러 계좌 규모는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금 기준 누적 수익률은 약 113%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숫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월급날 통장 찍히고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다음 달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연봉이 올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대로잖아요. 회사에 있는 동안은 회사 일을 해야 되고 퇴근하면 지쳐있고 주말엔 겨우 쉬고. 저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30대가 되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팔아서 버는 소득은 내가 멈추는 순간 같이 멈춥니다. 그게 근로소득의 본질적인 한계예요. 저는 개발자였습니다. 코드를 짜는 게 직업이었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느낌이나 직관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 원인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데이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근데 주변에서 주식이나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반대로 하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거 오를 것 같아, 이건 느낌이 좋아, 뉴스 보고 분석해서 방향을 맞추려고 하고. 저는 그게 처음부터 납득이 안 됐습니다. 시장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참여하는 공간인데 내 감이 그 복잡한 변수들을 전부 이길 수 있다고? 개발자 출신으로서 그건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접근이었습니다. 느낌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이 쌓이면 불규칙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마친 방향이 내일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감으로 이긴 한 번의 거래가 실력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향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코인 다음으로 나스닥, 골드, 실버, 원자재, 통화시장을 선택했어요. 이 시장들도 물론 개장과 폐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장마다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다르고 그 시간대마다 변동성의 패턴이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용이 작동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움직여야 합니다. 거래량이 있어야 되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골드와 실버는 수십 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고 통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명확하게 존재해요. 나스닥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 변동성 자체가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시장들의 과거 데이터를 수년치 분석했어요. 어떤 시간대에 변동성이 높은지, 어떤 구간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지, 특정 조건이 형성됐을 때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지, 이걸 데이터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수만 번의 백테스팅으로 검증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시장들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 짜투리 시간마다 수만 번의 백테스팅을 돌렸습니다. 될 것 같으면 실계제로 테스트하고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에서 억 단위 손실도 봤습니다. 새벽 2시에 또 마이너스가 뜨는 거 보고 그냥 노트북 덮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되는 건지 내가 헛짓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앉아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 손실이 났는지, 어떤 구간에서 전략이 깨졌는지 숫자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못 보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감정이 없었는데 매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감정이 개입되더라고요.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물리고, 손절하기 싫어서 버티다가 더 크게 잃고.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였던 겁니다. 매매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아무리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잘 해도 막상 손실이 나면 손절 버튼을 못 누르는 그 순간, 그게 매매를 망치는 진짜 원인이에요. 인간의 뇌는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같은 금액이어도 잃는 고통이 버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버티고 수익은 작게 끊고 손실은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나 성격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 자체를 구조에서 제거하기로 했어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차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예측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가 항상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딜러가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고 매 판마다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서도 아닙니다. 카지노는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확률 구조를 설계해놓고
그걸 수천, 수만 번 반복합니다. 한 판은 질 수 있어요. 10판을 연속으로 질 수도 있죠. 하지만 충분한 표본이 쌓이면 개별 결과의 우연성은 희석되고 결과는 수학적으로 설계된 기대값에 수렴합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차트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시장에서는 언제나 예측 불가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뉴스 하나, 경제지표 하나,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기존의 분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기대값이 플러스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데이터로 검증했어요. 이 진입 조건이 과거 데이터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 그 조건에서 진입했을 때 수익으로 이어진 비율이 얼마인지, 수익이 났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마무리됐고, 손실이 났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멈췄는지, 이 두 숫자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기대값을 플러스로 만드는지, 이게 손익비입니다. 한 번 이길 때 얼마를 가져오고 한 번 질 때 얼마를 잃는지, 이 비율이 수학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개별 거래의 결과와 관계없이 충분한 반복이 쌓였을 때 전체 수익은 플러스가 됩니다. 박스권에서는 박스권에 유리한 알고리즘을, 추세 구간에서는 추세에 유리한 알고리즘을, 시장 상황에 따라 기대값이 플러스인 구조가 작동하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물론 이 전략도 손실은 발생합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상보다 긴 MDD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전략의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거래 결과가 아닙니다. 충분한 거래가 누적됐을 때 설계한 기대값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 이게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용의 본질이에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 100% 맞히는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반복할수록 기대값이 살아나는 매매,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 저 역시 확률적으로 검증된 구조를 꾸준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진입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관망하고 감정이 끼어들 틈 없이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반복하는 전략. 이걸 완성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게 지금 제가 나스닥, 골드, 실버, 원자재, 통화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용입니다. 이건 제 실계좌로 직접 돌린 결과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모아온 자본금 중 일부인 47만 달러를 원금으로 넣었어요.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4달 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방향이 하나예요. 구간 흔들리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MDD가 발생하는 구간도 있고 손실이 이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이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감정 없이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47만 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달러 계좌 규모는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금 기준 누적 수익률은 약 113%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숫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숫자가 월급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다가 어느 달은 월급이랑 비슷해지더니 그 다음 달엔 넘어서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굳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뭘까? 매달 회사에 나가야만 나오던 돈이 이제는 내가 다른 걸 하는 동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10년 동안 궁극적으로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퇴사를 결심했어요. 이 채널은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운영하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채널이에요. 잘된 날도, 손실이 난 날도 전부 기록할 거예요. 데이터로 시작했으니까 기록도 데이터로 남기는 겁니다.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뭔가 달라지고 싶었던 분들한테, 그리고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해서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은 말보다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매일 실제 매매를 기록하는 브리핑방을 남겨두겠습니다. 영상과 데이터 기록을 함께 보시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